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자기계발 서적이고요. 책 제목은 하이포커스이고 저자는 크리스 베일리입니다. 크리스 베일리라는 분은 테드와 구글에서 강연자로 초대된 적이 있고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이 책은 집중에 대한 실행 지침을 담은 책으로 출간 직후 미국 아마존의 자기계발과 생산성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장기간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론들을 발견한 위인들을 아시죠? 예시로 두 명의 위인들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듯이 이분은 중력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이 대단한 발견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위인으로는 아르키메데스가 있는데요. 그는 모양이 일정치 않는 것들에 대해 부피를 계산할 방법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 역시도 이러한 대단한 발견은 목욕물이 넘치고 있는 상황을 통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번뜩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것일까요? 머리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뻥 하고 나타나듯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평소 머리 안에 축적된 정보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평소 갖고 있던 습득된 지식들이 무의식 속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외부 자극에 의한 새로운 통찰로 아웃풋된 것입니다. 습득된 정보가 연결되고 외부 자극으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결국 저자는 머릿속으로 양질의 정보가 들어가야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포커스와 스캐터 포커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하이퍼포커스라는 말은 정보를 얻기 위하여 한 가지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업무에 집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캐터 포커스는 한 가지 대상이 아니라 여러 대상으로 마음을 분산시킨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하루 중 집중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든 말이죠. 첫 번째로 하이퍼포커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사람에게는 유한한 자원인 집중할 수 있는 양과 영역이 있는데요. 이것을 주의 집중 영역이라 합니다. 하이퍼포커스는 이 주의 집중 영역에 하나의 대상만이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해물도 끼어있지 않는 꽉 찬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집중력을 유지하기 쉬울까요? 분명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SNS, 인터넷 서핑, 스마트폰, 스트레스 등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주의를 빼앗긴 후에 본 궤도로 집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SNS, 스마트폰 같이 외부적인 환경에서 집중하는 상태로 돌아오기까지 23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주의를 빼앗기는 내부적 환경에서는 29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집중하기까지 평균 25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의를 빼앗기는 시간이 40초를 넘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40초까지 못 가서 주의를 빼앗기고는 다시 집중하기까지 평균 25분이 걸리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죠. 시간 낭비는 곧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다음으로 스캐터 포커스를 살펴볼게요. 하이퍼 포커스가 지식 습득을 위한 고도로 집중한 상태라면 스캐터 포커스는 마음을 분산시킨 상태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아까는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라 했으면서 지금은 왜 분산시키라고 하는 거죠? 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퍼 포커스를 통하여 습득된 지식이 정리되는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이퍼 포커스를 통한 습득된 지식들이 서로 연관되고 이어지며 하나의 생각으로 구축되기까지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슈퍼마켓에 갔을 때에 이전에 사야겠다는 품목들이 갑자기 떠올라 물건을 산 적이 없으신가요? 또한 서점에 갔을 때에 평소에 고민했던 생각들이 떠올라 관련 분야 책을 구입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 더, 평소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해결 방안이 떠오른 적은 없으신가요? 이렇게 예시가 잘 말해주듯 스캐터 포커스는 우리의 생각을 문제주의로 방황하게 하여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분산시키라 했다고 게임을 하거나 소셜미디어로 인하여 주의를 빼앗기는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직시하면서 유용한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치 생각을 더듬듯 문제를 막연하게 떠올리거나 생각이 문제 주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아이디어, 계획이 표면으로 떠올라서 포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이퍼 포커스와 스캐터 포커스의 능력을 올려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몇 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휴식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신력이라는 유한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보통 업무 1시간당 15분 정도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주어진 15분에 산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스캐터 포커스 상태로 들어가거나 명상 또는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잠자기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날 있었던 경험들과 정보들을 연결하고 다듬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날 효율적인 생산적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을 게으르고 사치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적인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더 오래 일하려고 잠을 덜 자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마음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긍정의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좋은 증상들이 있는데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을 함에 있어 활기가 넘치게 되고요. 주의 집중 영역과 다양성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일할 때와 비교한다면 긍정적인 마음이 생산적인 부분에서 31%가 더 높다고 하네요. 네 번째로는 명상입니다. 책의 저자는 특히 명상을 강조하는데요. 명상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느낌의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단지 호흡이라는 행동에만 집중하여 수시로 다가오는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의 집중 영역 밖으로 쳐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책의 저자는 명상하기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하루의 시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곳으로 마음이 방황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현재와 미래로 방황하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무려 미래로 방황하는 시간이 전체 시간의 50%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이 말은 스캐터 포커스 상태로 있다면 미래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이퍼 포커스를 통해 습득된 정보들이 쓰레기라면 아무리 스캐터 포커스 상태에 있다 한들 그 떠오르는 생각들이 쓰레기겠죠. 그래서 저자는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주의력은 유용하고 값진 가치들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주어진 하루 시간을 어떤 가치에 투자하시나요? 혹시 지금 내 주변의 결과물들이 나쁘다면 주의력을 어디에 쏟아왔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값진 가치들의 주의를 집중하고 마음을 분산시킬 때 어느 순간 깊은 통찰이 나올지 모릅니다. 뉴턴이 그랬고 아르키메데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질적인 상황에서 뛰어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평소 나의 주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값진 가치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